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 관련해서요, 기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기후 특징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평소에 기후라는 말 쓰곤 하나요? 아마 기후라는 말 대신 날씨라는 말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어때? 야, 지난주 날씨 진짜 추웠잖아. 이런 식의 말 해봤거나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날씨라고 하는 것은요,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 대기 상태를 가리켜요. 이 대기 말이 좀 어렵죠? 큰 공기 덩어리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찬바람이 쌩쌩 불었다든지 아니면 뭐 공기의 온도를 기온이라고 부르거든요. 기온이 낮아졌어. 그럼 이제 춥다라고 표현을 보통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 나타나는 대기의 상태는 날씨인데 우리는 날씨를 살펴보려는 게 아니에요. 기후라는 걸 살펴보려는 거죠. 기후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기간 동안 한 지역에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가리켜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여름 7월, 8월 한 60여일 돼요. 자, 60여일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라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 덥죠? 대체로 비 많이 오죠. 근데 날씨랑은 좀 달라요. 여름이라 그래서 매일 비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햇볕이 쨍쨍 덥기만 해요. 날씨는 그렇게 다를 수 있지만 여름은 대체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라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가 나타나요. 그런 모습을 기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뭐 기온이 높아요, 강수량이 많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기후는 보통 기온, 강수량 이런 걸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기후의 특징을 말할 때에는요, 기온이 어떻고 강수량이 어떤지 이런 걸 살펴보면 돼요. 우리나라는요, 이제 중위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별로요,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햇볕의 양이 달라요. 여름에는요, 햇볕이 많이 도달하다 보니까 더워지는 거고요. 겨울에는요, 햇볕이 적게 도달하다 보니까 추워지는 거예요. 바로 중위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시기별 햇볕의 양의 차이가 나타나면서 사계절이 나타나는 겁니다. 게다가 계절별로 기온의 차이가 크죠. 특히 여름, 겨울 기온의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여름에는요, 덥고 비가 많이 와요. 사실 이런 건 살아봤기 때문에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맞장구 칠 수 있죠. 겨울은 어때요? 춥죠. 뭐 눈도 내리고요. 그리고 봄과 가을이 온화해서 살기 딱인데 안타깝게도 여름, 겨울보다 기간이 짧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온 강수량을 중심으로 한 기후의 간단한 특징 정리가 좀 되었나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름은 덥고 비가 많이 와요. 겨울은 춥고요. 상대적으로요, 좀 강수량이 적게 나타납니다. 아니, 왜 이런 기후의 차이가 나타날까? 그 까닭 중에 하나가 계절별로 부는 바람이 각각 달라서 그래요. 여름에 불어오는 바람의 특징부터 볼게요. 여름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북위에 위치해 있죠.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갈수록 적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적도에서부터 올라오는 남동쪽의 바람이 여름에 불어요. 적도에서부터 올라왔으니까 덥죠. 게다가 남동쪽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 거쳤기 때문에 습하죠. 딱 덥고 습한 그런 기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자, 겨울은요, 거꾸로. 자, 우리나라 이제 북쪽 끝으로 가면요, 북극이 나타나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람은 차갑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겨울에 부는 바람이요, 차가운 북서풍입니다. 자, 찬바람이 불어올 뿐만 아니라 대륙을 거쳐왔기 때문에 습기가 거의 없어요.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겨울에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춥고 강수량이 적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름에는 덥고 습한 바람이 불다 보니까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절에 따라서 너무나 커다란 기후의 차이가 나타나다 보니까요, 계절에 따라 입는 옷, 먹는 음식, 사용하는 물건, 여가 활동 등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죠. 여름엔 해수욕장 가서 수영하죠.
겨울에는 스키장 가서 따뜻한 스키복 입고 스키를 타죠. 그런 식으로 이러한 기후의 차이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차이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기후 중에서도요.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이 어떠한지 요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 1월 평균 기온 8월 평균 기온이 표시되어 있는 자 기후도가 나와 있는데요. 가만히 봤더니요. 1월 겨울이에요. 남쪽에 있는 서귀포는요. 6.8도씨예요. 북쪽에 있는 중강진 같은 경우는요. 영하 16.1도씨예요. 아니 같은 1월인데 남쪽, 북쪽이 약 20여 도가량 차이가 나요. 어디가 더 기온이 높죠? 남쪽. 앞에서 설명한 것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남쪽으로 갈수록 적도와 가까워진다라고 했죠. 적도와 가까워진다고요? 따뜻하다고요. 워낙에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을 하다 보니까 남쪽으로 갈수록 적도와 가까워지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따뜻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계절이라고 하더라도 남북의 기온차가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여름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여름 남쪽의 서귀포 27.1도씨, 북쪽의 중강진 21.8도씨예요. 한 6도가량 남쪽의 서귀포가 여름에도 평균 기온이 높습니다. 물론 겨울에 기온차가 더 크긴 하지만 여름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북쪽에 있는 지역이 더 기온이 높은 건 아니네요.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 앞에서 요 모습 살펴봤죠.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서 더 따뜻해요. 라는 것 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동해안의 겨울 기온이 서해안보다 높아요. 요것도 선생님이 이제 앞에 다시 기후도로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겨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겨울. 동해안에 있는 강릉은 0.4도씨예요. 이에 비해서 이제 서울 좀 서해안 쪽에 가까운 뭐 서울이라든지 인천 요쪽을 보면요. 영하 2도씨로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위도가 거의 비슷한 두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 동해안에 있는 쪽이 서해안에 있는 곳보다 더 겨울 기온이 높은 걸까요? 왜 따뜻한 걸까요? 그 까닭은요. 워낙에 이 동해안 가까이에 있는 동해의 수심이 깊어요. 바닷물이 많다 보니까 찬바람이 쌩쌩 불어도 그 온도를 낮추는 게 어려워요. 수온이 덜 떨어져요. 그런 이제 동해 수심이 깊은 곳에 영향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태백산맥이 이렇게 뻗어 내려옵니다. 근데 겨울에 부는 바람 북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거 앞에서 이미 확인했죠. 이렇게 찬 북서풍을요. 이 서해안에 있는 곳들은 그대로 받아요. 엄청 춥겠죠. 이에 비해서 동해안 같은 경우는요. 태백산맥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다 보니까 똑같은 겨울이더라도 기온이 덜 떨어지면서 따뜻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요. 동해안은 차가운 북서풍을 태백산맥이 막아주고 수심이 깊은 동해의 영향을 받아서 겨울 기온이 서해안보다 높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겨울에 더 따뜻한 특징이 나타나요. 해안 지역은 바다 가까이 있고요. 내륙 지역은 땅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곳을 가리킵니다. 아니, 왜 내륙 지역이 해안 지역보다 추울까요? 그 까닭은요, 이 바다는 물로 이루어져 있죠. 이제 물과 땅의 성질의 차이예요. 똑같이 찬바람이 쌩쌩 불더라도요, 땅은 온도가 빨리 떨어지고요, 물은 온도가 차츰차츰 느리게 떨어지는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온도가 느리게 떨어지는 바다 가까이 있는 해안 지역이 땅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내륙 지역보다 겨울에 더 따뜻한 기온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 3가지 잘 정리되었나요? 자, 그러면요. 이렇게 기온이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식주 3가지의 모습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옛날이든 오늘날은 다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모시 옷을 입어요. 이 못이라는 그런 옷감이 좀 구멍이 성성 뚫려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해요. 그래서 시원한 옷 입은 거죠. 이에 비해서 겨울은 추우니까 솜을 넣어
누빈 두꺼운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여름은 시원한 모시옷, 겨울은 따뜻한 누비옷, 좀 차이나는 의생활이 나타났죠. 그리고 식생활 같은 경우는요, 남쪽 지방은요, 워낙에 기온이 높다 보니까 음식이 쉽게 상해요. 김치를 담궈도 금방 익고 얼마 안 가 막 쉬어버려요. 맛있는 김치 이걸 어떻게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소금, 젓갈을 많이 넣으면요, 음식이 쉽게 상하는 걸 막을 수 있더라고요. 남쪽 지방 김치는요, 막 젓갈, 소금 듬뿍듬뿍 넣어서 만듭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북쪽 지방 같은 경우는요, 뭐 기온이 높아 음식이 상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싱거운 음식 발달해 있죠. 주생을 보면요. 자, 여름은 시원하게 나기 위해서요.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커다란 마루로 대청이라는 걸 만들어 두었어요. 바람도 잘 통하는 대청 같은 공간을 두어서 여름을 시원하게 보냅니다. 겨울 같은 경우는요, 이제 방바닥에 온돌이라는 난방시설을 설치해서 좀 방바닥보다 따뜻하게 달궈가지고 방 안을 따뜻하게 했던 그러한 생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진 자료도 보여드릴게요. 시원한 여름 모시옷, 따뜻한 겨울 누비옷입니다. 그리고 남쪽 지방 뭔가 많이 들어가 있죠. 북쪽 지방 훨씬 더 싱겁게 좀 맑게 만드는 김치의 모습입니다. 자, 여름을 시원하게 나도록 했던 대청,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었던 온돌의 모습이네요. 자, 우리 세 번째로는요, 우리나라 강수량의 특징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비가 꽤 많이 오는 나라예요.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 정도인데요. 세계 평균이 880mm거든요. 세계 평균에 비해서 많은 편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연평균 강수량이 많다라고 하더라도요,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커요. 연평균 강수량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건 살아봐서 알죠? 여름에 장 맞아서 몇 날 며칠 비 오는 거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모습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곤 해요. 자, 그런데요, 이 연평균 강수량이 많다,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온다라고 해서 모든 지역에 강수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지역 간 이제 강수량의 차이도 있는데요. 연평균 강수량이 1,300mm 이상인 곳은요, 제주도, 남해안 지역입니다. 섬이라든지 해안 지역 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많은 편인 거죠. 이에 비해서 낙동강 중상류 지역은요, 내륙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남쪽만 그렸을 때 낙동강이 이렇게 흐르는데요. 중상류 지역이니까 여기끼야 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바다로부터 멀리 떨어진 내륙 지역이에요. 이런 내륙 지역은 아무래도 물기가 적게 제공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제주도라든지 남해안 지역은 비가 많이 와. 이에 비해서 낙동강 중상류 지역과 같은 내륙 지역은 비가 적게 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남부지방이 강수량이 많은 편이고요. 북부지방은 강수량이 적은 편입니다. 요거는요, 기후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지도는요, 각 지역별 연평균 강수량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한눈에 쉽게 강수량이 많은 색깔이 남쪽 지방에 표시되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오죠. 강수량 적은 색깔은 주로 북부 지방에 표시되어 있어요. 남쪽으로 갈수록 연평균 강수량이 많아지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지역의 강수 분포를 그래프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막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서울의 특징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7, 8월인 여름에 막대의 길이가 엄청 길어요. 비가 많이 온다는 소리입니다. 이에 비해서 1월, 2월은 막대의 길이가 매우 짧죠. 엄청 짧아요. 다른 시기보다 제일 짧게 표시가 되어 있죠. 겨울이잖아요. 겨울은 비가 적게 오고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구나. 쉽게 정리하면요, 서울은 여름과 겨울 강수량의 차이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울릉도 같은 경우는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평균 강수량이 좀 고른 편이에요. 여름, 겨울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1월인 겨울 강수량이 많은 편이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겨울엔 주로 눈이 내리고 그 눈이 녹으면서 강수량을 이루거든요. 울릉도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그러한 지역이라서 강수량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강수량이 또 여러 차이를 바탕으로 특징이 있었잖아요. 이런 강수량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 볼게요. 첫 번째, 저수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되죠. 근데 농산일은 봄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 봄에는 비가 적게 내려서 가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산일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 강수량의 차이가 큰 이러한 점 때문에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해 놓는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터도듬집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자, 터도듬집은요. 집 터가 주변보다 높게 도두어져서 지어진 집을 가리켜요. 왜 이런 집을 지었냐면요. 집이 물에 잠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집터를 주변보다 높여서 지은 거죠. 이러한 곳은 비가 여름에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특징이 나타나는 거겠죠. 그리고 우대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울릉도에서 방설벽으로 설치해 놓은 그런 것인데요. 울릉도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겨울에 눈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집안에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바깥에 외벽으로 우대기라고 하는 걸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설피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 눈에 빠지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좀 거친 것을 엮어서 설피라는 걸 신고 다녔다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나라 강수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습 살펴보는 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퀴즈로 오늘의 핵심 정리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자, 날씨는요. 짧은 기간의 대기 상태이고요. 기후가 오랜 시간 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요. 여름에 남동쪽에서 덥고 습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기후가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른 강수량의 차이가 큽니다. 연평균 강수량 절반 이상이 여름에 집중되어서 생활해 본 바 여름에 비 많이 내리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의 이야기 모두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